일본 전역이 흔들렸다. 단 한 번의 무대, 단 하나의 호흡, 단 한 명의 트로트 황제가 일본을 뒤집어 놓았다. 바로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가수 김용빈.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었다. 그날 무대 위에서 그는 무대와 싸웠고 음악과 맞붙었으며 자신과의 한계를 처절하게 돌파한 진정한 격투자였다. 그리고 그 결과 일본의 까다롭기로 유명한 심사위원 전원을 일어나게 만든 유일무이한 아티스트로 역사에 이름을 새겼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일 전통음악 교류 특별 무대. 수많은 가수들이 참석했고 수준 높은 심사위원들과 까다로운 무대 조건 앞에서 많은 이들이 긴장했다. 그러나 김용빈은 달랐다. 그는 시작부터 심사위원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고 곡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의 숨결마저 조율해가며 무대를 휘어잡았다. 그리고 마지막 고음이 폭발하는 순간 일본의 거물급 심사위원들이 벌떡 일어섰다. 그 눈빛은 경악과 경외, 그리고 순수한 감동 그 자체였다. 이건 노래가 아니라 전투였다. 일본 음악평론가 나카무라 에이지는 무대 직후 이렇게 외쳤다. 그는 고요한 강처럼 시작해 마치 태풍처럼 무대를 휘몰아쳤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일본에서도 단순한 외국 가수가 아니라 현상으로 다뤄질 것이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감정의 전쟁터였고 혼신의 승부였다. 땀이 맺힌 이마, 쉴 새 없이 흔들리는 마이크, 그리고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누가 봐도 연습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심, 그것은 열정, 그것은 예술 그 자체였다. 그의 목소리 하나에 좌중은 숨을 죽였고 그의 눈빛 하나에 팬들은 눈물을 삼켰다. 무대가 끝난 후 일본 팬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멈추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울먹이며 그 감동을 카메라에 담았다. SNS에서는 샵 김용빈 밑줄 전설의 무대, 샵 일본을 밑줄 울린 밑줄 대한민국 밑줄 가수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휩쓸었고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도 이 무대를 다음날 톱뉴스로 다루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무대를 김용빈은 단 48시간의 준비로 해냈다는 것이다. 기존의 무대 세팅이 돌발 취소되면서 그는 직접 무대 장치까지 의견을 내고 통역 없이 일본 제작진과 소통하며 완벽한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냈다. 그야말로 무대의 군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김용빈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이런 열정을, 이런 강렬함을 무대 위에 쏟아낼 수 있었는가? 그리고 그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인 무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제부터 우리는 그 전설 같은 무대의 이면과 일본 전체를 일으켜 세운 김용빈의 피, 땀, 눈물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보려 한다. 그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었던 전율과 충격, 그리고 감동의 실체를 지금 이 글에서 마주해보자. 이것은 단순한 공연 후기가 아니다. 이건 한 사람의 예술가가 만들어낸 전설의 시작이다. 일본 오사카의 중심부에 위치한 한 대형 공연장. 이곳에서는 한일 전통음악 교류 특별무대가 열리고 있었고 이날의 마지막 무대이자 가장 주목받는 초청 게스트로 대한민국의 트로트 황제 김용빈이 무대에 올랐다. 관중석에는 일본의 전설적인 음악가들과 방송계 거물 심사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누가 감히 이 무대를 압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가득한 가운데 김용빈이 등장했다. 검은 슈트 차림에 단단한 눈빛, 그리고 마이크를 쥔 손의 긴장감은 그가 그냥 무대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케 했다. 반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김용빈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단 15초 만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무대를 지배하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처럼 청중의 가슴을 두드렸다. 일본의 음악 팬들이 익숙하게 들어왔던 기존 트로트와는 완전히 다른 감성과 폭발력이 공존하는 사운드. 그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서 매 소절마다 이야기를 담아 노래했다. 그 순간 일본 심사위원들은 더 이상 펜을 들고 채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숨을 멈췄고
그의 표정과 손짓 하나하나에 빨려 들어갔다. 무대의 중반부, 김용빈은 자신의 대표곡 중 하나인 너 하나뿐이야의 일본어 버전을 불렀다. 직접 일본어 발음을 교정받고 가사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작사가들과 수차례 회의했다고 한다. 발음 하나, 억양 하나까지 완벽에 가까웠다. 현지 관객은 그는 단순히 일본어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일본인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표현해냈다 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무대를 격투처럼 표현한 이유는 분명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걸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것이었다.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김용빈은 자신의 온몸으로 답했다. 무대 후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갈수록 그의 고음은 더욱 강렬해졌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흐르지만 그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더욱 뜨겁게 몰아붙였다. 마지막 소절을 부르며 마이크를 내리는 순간 정적이 감돌았다. 그리고 일본 심사위원 9명 전원이 동시에 일어섰다. 기립박수. 어떤 심사위원은 울먹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그 장면은 전 세계 팬들에게 전설이 되었다. 무대가 끝난 뒤 일본 최대 음악 방송인 NHK는 뉴스 특보 형식으로 이 장면을 재방송했다. 한국의 트로트, 감동의 쓰나미로 일본을 덮치다 라는 자막이 화면을 장식했고 일본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이라는 이름을 이제 외워야 한다.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역사다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그는 단순한 외국 가수가 아니다. 일본 대중음악이 놓친 감정의 진심을 보여준 가수라고 극찬했다. 일본 내 음원 플랫폼에서는 김용빈의 일본어 앨범이 하루 만에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 오사카 지역 라디오에서는 3시간 동안 그의 곡만 연달아 방송하는 김용빈 스페셜 타임을 긴급 편성하기도 했다. 이번 일본 무대는 팬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안겼다. 무대를 본 일본 팬들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김용빈 감사해요. 한일 음악의 다리가 되어줘서 고마워요 등의 해시태그를 확산시켰고 김용빈 팬클럽 사랑빈위 일본 지부도 단숨에 수천 명의 신규 회원이 몰리며 확장되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일본 할머니 팬이 김용빈을 향해 편지를 건넸다. 당신의 노래가 내 삶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줬습니다. 아들이 군인이었던 시절 듣던 한국 노래가 생각났고 그 감정이 오늘 당신 무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김용빈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 무대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무대의 전설 뒤에는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있었다. 공연 이틀 전까지 김용빈은 한국에서 다른 방송 촬영과 음반 녹음을 병행하고 있었고 오사카로 이동한 직후 고열로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스스로 일어나 리허설을 강행했다. 현장 스태프들은 그가 리허설을 하면서도 한 문장이라도 더 감정을 담기 위해 일본어 발음을 끝없이 수정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김용빈은 단순히 잘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다. 무대에 대한 철학이 있는 아티스트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대 디자인부터 조명, 위상, 심지어 마이크 코드의 길이까지 직접 체크했다고 한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어떤 것이라도 관객의 감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공연 종료 후 인터뷰에서 김용빈은 조용히 말했다. 이번 무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무대였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분위기도 모두 다른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진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이 통했을 때 제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다며 트로트가 전 세계를 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시대와 국가, 언어를 초월한 진짜 음악인이다. 이번 일본 공연은 그것을 증명한 전설적인 순간이었다. 그가 만들어낸 감동, 눈물, 그리고 전율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팬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다음 무대는 더 큰 기적을 만들 것이다.